빨리 와요. 자,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서. 그렇지. 아, 동작이 느려요. 이제 김학성 교수님 방위 출신이라서 동작이 느려. 빨리 올라와야죠. 봐요. 삼성야구는 제일 빨리 올라오잖아. 삼성야구는 제일 빨리 올라오잖아. 벌써 다르잖아. 벌써 육사가 벌써. 김학성 교수는 옆으로 와요. 내가 질문사항이 제일 많아. 자, 그렇지. 신혜직 대표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 방위란 늦은 게 아니라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야야, 볼륨 좀 높여봐라. 다 들리게. 그러니까 뭐 방위라서 늦게 온 게 아니고 뭐라고? 방위란 늦은 게 아니라요. 네.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술에 취해가지고. 예. 참 내가 말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잖아요. 네. 하도 국민의힘 정당이 나불나불 하니까.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진 탈당한다 이거야. 네네. 혹시 야야 방송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면서 발표한 그 음성 그대로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봐요. 음성 그대로 있는지. 거기 어디야? SNS에 올린 거 있는지. 없으면 내용이라도 띄워봐요. 자,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거기에 원래 당원 넘버 1번이잖아요. 1호 당원이죠. 1호 당원이죠. 그러면 1호 당원을 그대로 있는 것이 김문수한테 훨씬 더 유익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있는 광화문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윤석열 편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저항권까지 합해서 지금 얼마 됐냐 하면 지금 800만이요? 800만 됐어. 800만의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화문은. 할렐루야. 근데 이 800만의 광화문의 위력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안 했으면요, 지금 6월 3일 날 하는 대선도 없는 거예요. 대선도. 대통령 선거 이번에 6월 3일 날 하잖아. 하는데 이 선거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으로 나라 넘어가 버렸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뿐이 아니고 목사도 그렇고 절대로 대통령이 안 돼 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야. 장로님, 대통령 해봤어요? 대통령을 알기만 합니다. 알기만 해요? 예. 알아도 50%도 모르지 뭐 사실. 물론 모르죠, 목사님. 예. 그렇지. 우리 황교안 장로님. 별 3개니까 대통령 마음 다 알아요? 저는 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이동호 교수님. 대통령 마음 알아요? 아마 정말 처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선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맞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는 지난 우리 계엄 때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 60%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50%는 예를 들면 100%를 가정하니까 투표율 70%면 60%가 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그러면 계엄에 찬성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국의 일로 끌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멍청한 국민님들은 지금 전부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야 이긴다는데 내가 볼 때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모든 핑계를 윤석열한테 대니까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 한다 그러죠. 그럼요. 피가 토한 그 야야야야. 했잖아요. 방송 다시 한번 들어봐. 뒷부분 다시 한번 들어봐. 계엄령 선포한 거 다시 한번 들어봐. 뒷부분 방송실 빨리 들어봐. 이건 100번 1000번도 더 들어야 돼. 그런데도 세상에 말이야. 빨리 들어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지.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박수! 그러니까 김학성 교수님, 예. 사실 이 계엄령 원문을 네. 종편을 비롯해서 방송 3사 있죠. KBS, MBC, SBS가 네. 하나도 안 틀고 하나도 안 들었죠, 목사님. 계속 평론, 좌파 평론, 우파 평론까지 앞에서 계엄령은 잘못한 거다, 잘못한 이것만 계속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리려고 전국을 세 바퀴 돌면서 네. 부산, 울산, 포항, 그 다음에 대구 돌면서 계속 이 계엄령 원문을 틀어줬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결과 토요일 날은 또 강원에서 집회하고 예.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한테 한탕 내야 돼, 사실. 뭐 한턱이 아니라 목사님 예. 정말로 어.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겠죠. 실제로 전국 다니면서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까지 그렇지. 목사님께서 계속 이 담화문을 공개하면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52% 이상을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예. 황교안 장군님. 장군님은 계엄령이 선포 딱 된 걸 듣고 내가 오라 그랬는데도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그냥 정강훈 TV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벽 반까지 이 계엄령 이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장로님과 같이. 그렇잖아요. 저는 뭐 정말 계엄령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는 것은 어제 탈당했습니다. 뭐 그냥 필부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뭔가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어제 탈당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장 오늘부터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 나서라 이 말이죠. 아니 선거운동이 아니고 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그러면 계엄령을 자기 파면당할 것을 예측도 못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으면은 파면당했습니다. 파면당하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별로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탈당을 했으면은 우리 자유통일당을 오든지 새로운 보수 중심 세력이 있어야겠다는 거이면은 행동을 해야죠. 자, 집에서 뭐 합니까 그거? 자, 그다음에 이동욱 교수님. 예. 아니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예. 내란죄를 중간에서 뺐잖아요. 뺐죠. 예. 그 누구야? 정청래가. 예. 내란죄를 뺐으면 대통령은 탄핵될 필요도 없고 내란죄를 뺐으니까 김학성 교수님. 예. 84조 알아요? 헌법?
네. 뭐예요? 저기 나오죠, 목사님. 뭐라고?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중간에 내란죄를 바로 정청래가 뺐단 말이야? 네, 철회했습니다. 예. 뺐으면 그걸로 재판 끝나야 되고 대통령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그게 옳지요. 그거 옳지요. 예, 예.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이재명의 편에 서서 반국가 반란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 참담한 것이죠, 목사님. 자, 신혜식 대표님.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탈당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탈당할 수뿐이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고요. 누구 때문에? 김용태 등 친윤 세력 포함, 여기에서 친윤의 배신까지 포함해서요. 김용태와 당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 안 해봤지만 나는 확신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나는요 국가에 대해서 나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던졌을 때 그러니까 당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네. 탈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복잡한 내용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되어 보면 안 되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문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이동욱 교수님 읽어봐요. 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인가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대기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드림. 박수.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선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돈 안 든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려.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내가 깜빵 3번 갔잖아. 문재인 때문에. 그때 사실은 연방지로 북한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나 요즘은 조금 후회스러워. 왜? 괜히 내가 7년 동안 말이야, 애국운동, 이게 말이야, 내 몸도 안 좋은데 말이야,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연방지로 갈 것 같으면 말이야, 그때 문재인 때 그냥 가도록 내둬버리지 말이야. 구조화 변호사님, 잠깐 올라와 주세요. 잠깐 올라주세요. 왜 문재인이가 간첩인지 잘 들어보세요. 참나 기가 막혀. 그냥 서서 해도 돼. 서서 해도 돼. 서서 해도 돼. 구조화 변호사님. 예. 지금 그 USB 넘긴 거 있죠. 문재인이가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USB 넘긴 거. 예. 그거 이제 계속 소송을 했죠. 예, 했습니다. 계속 소송했는데 네. 어떻게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비공개하면서 여기에 국가 기밀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줬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저 과정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실은 이 USB 넘긴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서울구치소에 3번 감옥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첫 재판이 그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왜 현역 대통령인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단 말이야. 예.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USB를 넘긴 것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재인한테 청와대한테 USB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 사실조회 신청을 청와대에 2번이나 보냈습니다. 2번이나 했죠. 예. 우리 변호사님들이 예. 했는데 못 내놨죠. 답이 아무런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76개 혐의가 다 무죄가 돼서 나온 뒤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생긴 거하고 전혀 달라. 지독해. 이 사냥개 진돗개는 저리 가라요. 한번 물면 놓질 않아. 그 후에 이제 국가기록보존소한테 USB가 들어왔느냐고 질의를 했죠. 예,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존재 통보가 왔습니다. 없다.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할 때 했던 모든 문서, 모든 정보는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야 되거든. 그런데 문재인이가 안 넣었단 말이야. USB를. 이것만 가지고도 깜빵 가야 되는 거야. 깜빵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 하고 제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했더니 예. 통일부에서 만들었다, 완성을 했다. 예,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부한테 다시 이걸 제출하라. 재판부로.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재판 국가 기밀상이 심각하므로 이건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 3명이 통일부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갔었죠. 예, 맞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판결은 역시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해서 이걸 공개하면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끼칠 위험이 커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인정을 1심, 2심 다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3일 전에 똑같은 판결을 내려서 그게 사법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 안 돼? 그래서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란 말이야, 간첩. 지금 이재명이가 말한 대로 누구든지 가서 체포해도 돼요. 저거는 간첩이야, 저건 간첩, 저거는 완전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지금도요, 사실은 모든 좌파의 지위를 전부 문재인이가 다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다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기 전에 문재인부터 구속을 했었어요. 얼마든지 근거가 있는데, 그랬으면요 계엄령 안에서도 될 뻔했어요. 일단 좌파의 우두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좌파의 우두머리.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 안 돼본 사람은 대통령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일단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탈당을 했단 말이야. 국민의힘 정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신혜식 대표님, 네. 탈당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께서 아, 고민을 하셔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자유통일당으로 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자유통일당으로 오셔가지고 솔직히 저희는 앞으로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력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신혜식 대표님도 대통령은 안 해봤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안 돼본 사람은 대통령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죠.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왜 잘 아느냐?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부분에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야, 이렇게 세게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건 아까. 필요하죠, 목사님. 필요해요? 그럼요. 어.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통령 마음을 목사님이 그 두 번째로 가장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은 두 번째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7년간 리드해 오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애국 세력 중에는요 47에 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47에 27로 우기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허. 47에 27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그걸 목사님께서는 끌어안고 오신 거잖아요. 됐어. 눈물이 나네요. 나는 김학성한테 인정만 받으면 나는 눈물이 날라 그래. 보통은 우리가 대학 교수는 47에 27 그런 놈 있으면 잘라버려요. 그러나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47에 27도 47에 26이라고 하는 인간도 끌어안고 목사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 가슴이 탈 수밖에 없죠. 자, 저기 이동호 교수님. 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제가. 뒷부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탈당 선언문에 보면은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전체주의. 예. 전체주의로 간다. 이 전체주의를 간다는 이 말은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예, 말하는 예. 거죠. 이건 결국 이재명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릴래요? 북한 가서 살고 싶어? 참나, 강원도 보면 아직도 군기가 아직 빠졌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 응?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는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근데 아직도 세상에 좌파를 개딸들 주사파 무슨
좌파 이 사람들이 아직도 40%예요. 국민의 40%.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고. 차라리 가란 말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우리는 40%가 가버리면 우리가 여기 넓은 자리에 살 수 있으니까 집도 두 채 가지고 살 수 있고 말이야. 우리가 정신 나갔어요. 국민들이 정신 나갔어 말이야. 여러분 대통령의 그 탈당 선언문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번에 이 대선에서 우파가 돼야 돼, 좌파가 돼야 돼. 확실해요?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강화문 여러분이 져야 돼. 지금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800만 통이야. 800만 통. 몇 통이라고? 800만 통이니까 얼마나 강화문 세력이 센지. 우리는 800만 통인데, 아니 그런데 말이야, 마지막 한마디만 이제 저기 이동호 교수님, 예. 어제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 예.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는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거야. 왜냐하면 탈당하는 걸 보고 나서는데, 그러나 자유통일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아니 자유통일당이 저 황교안 장군님 먼저 번에 총선할 때도요, 네. 한동훈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예. 한동훈이를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됐고, 그때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당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우리를 함께 갔으면은 우리 보수우파가 200석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 이놈이 말아먹은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러면 책임을 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정치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나와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한동훈 패거리들이 배신 안 했으면은 맞아.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또 망쳤어요. 맞아요. 네? 망쳤어요. 아니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내가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뛰어가야지. 여러분 쫓아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하고 하는 거 보셨죠? 예?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예? 그런데 또 지금 또 나왔어요. 예? 아니 근데 광화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아이,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저놈은.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탄핵 인용을 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만 했으면은 이거 선거 붙어볼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번 탈당했습니다. 좋아요, 탈당. 그러면은 왜 탈당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야 정말 나라 망해겠구나, 아 정말 이거 보수파가 정권을 내주면 안 되겠다 하도록 당장 어제 탈당했으면 오늘 새벽부터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그냥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자, 버림만 가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나라 위해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일. 자, 저기 저 신혜식 대표님. 네. 지금 빠박이 방송을 내가 아침에 잠깐 들어봤는데, 네. 이 지금부터 한동훈이가 선거운동에 나서겠다 하는데 자기는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김문수하고 네, 따로 같이 한다고요. 하는 게 아니고 예. 제일 먼저 경북 대구부터 하겠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아니 한동훈이가 왜 저런 짓을 할까?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지금 당권 준비하는 겁니다. 아, 개인 선거 운동을 하는 당권 거거든요. 준비를 예. 한다. 예, 여러분도 아하. 아시겠지만 총선 누구 때문에 말아먹었냐? 한동훈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비상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왜 탈당하게 됐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탈당의 날짜를 18일까지 못 박아서 김문수를 압박했죠. 세상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혼자 다니면서 선거활동 벌인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당권 준비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하. 자, 이렇게 망쳐먹었는데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득표한 퍼센테이가 얼마냐? 40% 됩니다. 40%. 하하. 국민의힘이 40%나 한동훈을 지지했다는 건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 의심스러운 국내 정당 상황이고, 저 없애버려야 되죠. 예, 그 정도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참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답답한데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시너지가 날 일도 없겠지만, 오히려 손해. 예, 혼자 다니면 자기가 유리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한동훈 지지자 40%가 있거든요. 그 자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고, 전당대회는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국 세력의 또 보수 세력의 미래가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암담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판 기념회 하러 경북 대구 갔다가 부울경 갔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대통령 하려고 출판 기념회 예. 갔다가 앞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특별히 경북대학교 거기 예, 가서 경북대에서도 그랬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그래놓고 지금 또 경북 대구에 가서 또 유세한다. 아, 그러니까요. 따로 한다. 김문수하고 따로 한다. 한동훈은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덕적이지도 못한데요. 한동훈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뻔뻔한 놈입니다. 예, 아주 더럽게도 뻔뻔한 놈입니다. 그 장점은 하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보살펴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까지 가게 만들고 내란죄로 기소되게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지. 저는 아주 뻔뻔한 새끼고요. 대머리라고 하는데 머리를 확 벗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예, 날 뜨거운데 좀 당해봐라. 근데 이번 유세 기간에 혹시 한동훈 보면 좀 벗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한동훈 씨, 내가 하는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광화문에서 안 만들었으면 당신은 법무부 장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은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 법무부 장관 어떻게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당대표 어떻게 됐어? 당대표 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슨 뭐 광화문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 젖좀 더 먹어. 저 비린내 나는 놈이 말이야 무슨 정치한다고 떠들고 난리고 말이야. 야! 정말 정신 나가죠 말이야.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이제 좀 이걸로 붙이면요. 아. 아주 뻔뻔한 인간인 게 뭐냐면 광화문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함께했던 김상욱이는 지금 이재명 지지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나 잘못됐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욱 누가 공천했습니까? 한동훈이가 공천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도 지금 한다는 얘기가 광화문하고 함께하지 말라. 아주 뻔뻔한 새끼입니다. 뻔뻔한 놈, 뻔뻔한 새끼. 우리 예. 김학선 교수님 예. 한마디만 더 해봐요. 지금 그 대법원장 했던 그 누구예요? 조희대, 아니 지금 저 옛날에 김병로, 아니 양승태. 양승태. 예. 저 한동훈이가 48개 사건으로 한동훈이가 깜빵에 넣었거든요. 그러려고 했었죠. 네, 넣었는데 그런데 나온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 당사자로서 검사 담당자로서 담당 그 양승태를 깜빵 넣은 당사자로서 그 사과할 마음이 없냐니까 나는 법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말입니까 그게? 그 인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이야 정말 참 그러니까는 참 정말 기가 막혀.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이겨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렬하게 위험 수위를 뛰어넘으면서 이 탈당 선언문을 김문수를 지원해달라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파가 이길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길 것이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대통령을 망가뜨릴 능력은 있어요.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능력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황교안 장군님 윤석열 대통령 대해서만 화내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전직 대통령들이 예.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예. 뭔가 말을 하고 목숨 걸고 나와야 될 거 예, 아니야.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그다음에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메시지도 안 되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또 이명박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도대체가? 예? 뭐 하는 게 도대체로 말이야. 우리 참 대통령 잘못 뽑았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었고 그 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 이깁시다. 옆 사람 다 주먹받치게 했다. 반드시 이깁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가만히 있어. 아까 헌금했어? 나 헌금한지도 모르겠어. 축도 말씀.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네. 자.